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믿었던 손학규 고문이 민주당 지도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판이 작아진 10월 재보선에서 이른바 거물들의 맞대결을 성사시켜 박근혜 정부 심판론에 불을 붙여보려던 민주당 전략이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과 함께 민주당을 둘러싼 각종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각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자, 이 손학규 상임 고문의 보궐선거 불출마 결정.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당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틀 사이에 롤러코스터를 계속 탔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 첫 번째 김한길 대표 회동에서 분명한 고사 뜻을 밝히셨다가 다시 또 이제 측근들하고 모임을 하는 자리로 김한길 대표가 전격적으로 찾아갔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을 성사했고 거기서 좀 여운을 남기셨죠. 그래서 입장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감지가 있어서 어제 아침만 해도 상당히 기대가 컸어요. 예. 그런데 이제 11시 전후인가 해서 그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고 있을 즈음에 전화가 왔고 김한길 대표가 그 뜻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으로서는 많이 아쉽죠. 원래 민주당의 이번 재보선에 대한 이제 입장은 그냥 로우키로 간다. 이게 지역이 너무 어려운 지역이고요.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2개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또 임기 초반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대통령과 그 전 정부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게 큰 근거가 없고,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이제 들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6개월 만에 대통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정권 말기에 와 있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측근 돌려막기 하고 보훈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사람 심고 게다가 올드보이들 전진 배치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정권 말에나 볼 수 있었던 친위 강경 세력 중심의 돌파형 이렇게 좀 하는 거잖아요. 민심도 많이 떠나고 공약은 다 뒤집고 심판할 수 있겠다. 그럼 심판하려면 심판할 만한 그런 회초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손학규 고문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리라고 다들 믿었고 본인도 그런 의사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어제 손학규 고문의 의견을 전달받고 조금 더 설득을 해보자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요지부동의 입장이었고요. 네.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더 여기서 손 고문만 바라보고 있으면 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모양새가 우스워지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포항남 울릉에는 허대만 현 지역위원장 그리고 화성갑에는 오일령 현 위원장을 포진시켰는데요. 예. 두 분이 오일령 위원장이 67년생, 허대만 위원장이 69년생입니다. 40대 양날개론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손 고문 불출마 결정을 보고 충격적이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해당 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원래 좀 말씀을 약간 세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충격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여러 정치 고수들이 볼 때 국민들 일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잡히지 않는 여러 기류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충격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거 아니냐는 생각은 들고요. 그것을 무슨 해당 행위냐라고까지 가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 고문이 말씀하신 대로 대선 끝난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나가는 것에 대한 모양새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쉬운 지역도 아니고요. 물론 손 고문이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나갔다 안 나갔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강권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당으로서도. 그래서 만일에 손 고문이 나서주면 그야말로 살신성인을 하는 거고 선당후사하는 거였고요.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자기 스케줄이 있고 자기 나름의 계획이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일방의 잣대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난 대선의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분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대선 패배의 책임을 스스로 느끼고 남아있다고 말씀하시고 자숙하는 모습, 그것을 비판할 사람들은 뭐 없을 것 같은데, 문제 이제 정치적인 발언의 어떤 배경 아니겠습니까? 왜 이 시점에 대선 패배를 굳이 거론했을까? 그래서 혹시 문재인 의원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내 분란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지나친 분석인가요? 예, 그것도 뭐 너무 디테일한 분석인 것 같고요. 예.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감은 저도 느껴요. 굳이 주요한 대선 주자가 아니었더라도, 또 당의 뭐 유력한 지도자가 아니었더라도 민주당에 뭐에서 이렇게 이름 걸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다 똑같이 느끼는 죄책감이거든요. 예. 그래서 손고문이 굳이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 뭐 누구를 겨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지금 겨냥을 하려면 다들 그 여권을 겨냥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지 내부를 겨냥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요. 네. 김한길 대표 체제 들어서고 나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내 병행 투쟁 적극적으로 해오고, 또 당내 어떤 계파 갈등은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 뭐 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나친 면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5.16 지역위원장께서 공천이 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당 지도부가 또는 민주당이 너무 손학규 고문 한 사람한테만 올인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중량감 있는 인사가 손 고문 말고는 없었을까.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있죠. 당의 민주당의 뭐 여러 그러니까 손학규 고문을 뭐 대선 주자급으로 본다면 대선 주자급만 해도 여러 분이 있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키로 간다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 해당 지역에 이렇게 핫 이슈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또 전국적 판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2개 정도의 재보궐선거를 가지고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는 전국적 선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적어도 뭐 5개에서 10개 정도의 보궐선거가 나오고, 또 거기에 기초단체장 정도가 몇 개 껴야 그 정도 의미를 부여하고 가는데요. 네. 그 포항남 울릉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당 지지도가 2배 차이 납니다. 예. 화성갑은 3배 차이 납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면 그 선뜻 뭐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서겠다고 선뜻 그 독배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하게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5.16 위원장 그리고 허대만 위원장이 두 분들이 대단한 겁니다. 경북 지역에 가면 민주당 활동을 하는 분들은 뭐 독립운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울산에 가보니까 거기는 뭐 진보정당들한테도 밀려가지고 기초 의원도 한 명이 없어요. 예. 제가 볼 땐 거의 무장투쟁하는 수준인데, 그런 분들이 선뜻 자신에게 찾아온 또 다른 시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가지고 당이 국민들에게 얘기하려고 하고, 당의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고 노숙자 차림으로 다니면서 말하고자 하는 정권 심판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어떤 전략보다 이 두 젊은 후보자들을 함께 하는 것이, 이분들을 돕고 당선을 위해서 같이 뛰는 것이 민주당으로서 지금은 최고의 전략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다른 얘기 좀 해보죠. 그 NLL 대화록 관련해서 그 참여정부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참여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민주당이 파악하실 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언론의 지적대로 말들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와서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요. 제가 감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꾀꼬리 같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답답하진 않을 텐데, 듣는 분들이 좀 거추장스럽고 거북스럽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 쪽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새누리당이랑 국정원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 저 사람들이 다 쥐고 있고요. 자신들 마음대로 요리를 하고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아무리 비싼 음식점에 가더라도 주방을 대략은 들여다보기는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만들어진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아예 모른 채로 우리가 그것을 놓고서 품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NLL 대화록이 3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씩 의미 차이가 있다고 자기들만 하는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책임질 수 있는 정식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라 티타임이나 혹은 백브리핑 통해 가지고 살짝살짝 흘려요. 그럼 기자들은 그 살짝살짝 흘리는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크게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예를 들면 피의사실 공표의 죄를 물을 수도 있지만 뭐 검찰이 이걸 가지고 자기 나름의 장사를 하고 자기 계획과 수사의 방향을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것은 참 오래된 나쁜 관행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일 관련해서는 특히나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나오고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이런 소스가 거의 99%가 검찰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좀 다른 거는 국정원을 기소해놓고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근데 재판 과정에 막 오히려 그 관련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국정원 댓글 사건은 사람들이 그렇죠. 막 네. 놀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대화록에 대한 그 이른바 실종 사건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백브리핑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일매일 달라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대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 당으로서도 지금까지는 노무현 재단에서의 대응하는 것과 또 당이 어떤 정무적으로 대응하는 좀 이제 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혹은 그 이관되지 않은 그 정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좀 이렇게 혼선 아니냐,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소환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소환 조사를 받기 전에 한번 어떻게 볼지,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어떻게 볼지, 그리고 외부에 어떻게 이것을 알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리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참여정부 관계자분들이 따로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각각 다 봉화마을에서 활동을 하거나 당에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노무현 재단에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정치 활동을 접은 분들이거나 이렇게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기는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이건 거죠. 그런 정리하고 파악하는 것을 적어도 당에서는 일찌감치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쪽은 다 쥐고 있고 우리는 하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대화록을 생산한 주체가 그 당시 정권을 담당했던 민주당 참여정부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나중에 생산된 문건을 보고 들여다본 사람들보다는 더 잘 알고 있어야 정상 아니냐 이런 기대들을 하는 거죠. 예, 그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체로 설 것이냐. 예. 사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서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재단이 서는 것이 맞는지조차도 조금씩 견해가 달랐어요. 예. 그렇다고 저희가 그동안 당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 했다거나 혹은 대변인 차원에서 반박을 안 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할 건 다 해왔는데 저쪽에서 자꾸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혹만 자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 수사사상 50일 동안 755만 건이라고 하는 문건을 다 뒤져보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전개한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전두환에 대해서도 전두환 수사와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세게 했던 것 같은 느낌이고요. 민주당이 새누리당 쪽을 이른바 대화록 유출과 대선 당시에 이제 악용 사건,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비선 라인 커넥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발을 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요. 이게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예. 대화록과 관련해서 유출한 거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실종됐다고 주장하는 거나 혹은 그 내용이 좀 이상하다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상한 이중잣대를 검찰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양적인 비교를 했잖아요. 또 하나는 이 대화록과 관련해서 재밌는 게 뭐냐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고요. 예.
이지원에서 찾아냈다고 하는 그 대화록 2개는 자신들이 볼 때는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해요. 다들 웃기죠. 왜냐하면 똑같은 대화 주체가 나타나고 내용도 똑같은 그 대화록을 한쪽에서는 공공기록물이라고 한쪽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김소월의 시는 출판사가 어디냐와 무관하게 김소월의 시잖아요. 예. 그게 그 출판사가 다른다고 해서 김소월 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고 성경, 불경 이런 코란 다 영어로 쓰여졌든 아랍어로 쓰여졌든 다 성경, 불경, 코란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다르다고 주장을 일부러 지금 검찰이 하고 있어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하나입니다. 나중에라도 대화록 유출과 대선 당시의 그 악용건과 관련해서 조사는 해야 되잖아요.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버리면 이건 그 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밑자락을 그렇게 까는 거죠. 디테일하게 이중잣대를 들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 표현대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많은 부분 민주당이나 노무현 재단 쪽 인사들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검찰의 발표나 새누리당의 주장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과장하는 듯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당이 내놓는 아주 짧은 입장들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막 그야말로 집중 포화를 가하는 형국이고 민주당은 좀 이렇게 지켜보자, 검찰 수사 지켜보자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수세 아니냐 이런 인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위를 좀 높이실 생각은 없어요? 수세죠, 일단. 축구도 다 흐름이 있고요. 정치도 네. 제가 볼 때 흐름이 있는데, 열흘 전만 해도 최동욱으로 그 왼쪽을, 진영으로 오른쪽을, 이렇게 기초노령연금 논란으로 중앙을 돌파해가면서 계속 골문을 위협했었던 게 민주당이었거든요.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최동욱 사건이든, 그 진영 사건이든 간에,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부 논란이든 간에, 그건 다 국민적으로 이해가 똑같잖아요. 예. 이해가 똑같은 게 아니라 듣는 정보가 똑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 건은 검찰만 알아요. 국정원만 알아요. 새누리당만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의혹을 들고 나오든 그 의혹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고 국민들은 더 모르죠. 저희는 그래도 이거 사실이야 아니야 물어볼 때라도 있는데 예. 국민들은 더 모르는 거라서 이게 일방적으로 가는 겁니다. 막말하면 새누리당의 귀태보다 더 무섭다는 양태가 있잖아요. 진태, 태음 이런 두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거의 쉬지 않고 뭐라고 막 떠들고 계시고 또 이미 정계를 떠났어야 할 분이 한 분 계세요. 서상기 정보위원장.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 이런 표현을 썼고 자기 말이 한 토시라도 하나 틀리면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고 네, 얘기했던 그렇죠. 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국회의원 일을 하고 온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되도 않는 소리를 막 하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진영 이제 전 장관이죠. 진영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양심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들이댄 걸 다 알아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진영 장관이 얘기하고 기자가 듣고 보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서상기 정보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미 음원 파일을 저 사람들 들어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음원 파일 계속 그거 가지고 주장을 하는 도대체 의도가 뭔지를 저희는 잘 모르고. 왜냐하면 상식적이라면 그 음원 파일을 공개해서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잠깐 이 지점에서요. 예. 그러니까 음원 파일의 공개의 어떤 외교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걸 다 차치하고 그냥 아까 공방으로 이렇게 축구 경기에 비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여야가 어떤 공세를 주고받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야당은 지금 단순히 수세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음원 파일에 뭐가 들어있을까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했을 때, 정말로 무슨 굴욕적인 외교의 증거, 저자세의 증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저희가 자신이 있더라도. 예. 음원 파일을 공개하자고 그럼 맞장구를 쳐줘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어느 날 나타나더니 제주도가 위험하니까 제주도의 영토 수호우지를 드높이는 결의안을 내자 이렇게 우리한테 주장을 하면 그거를 맞지 하고 동의를 해줘야 되나요?
그 새누리당이 하는 것 중에 제일 골 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 한글날입니다. 방송용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이렇게 순화하겠습니다. 골치 아픈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NLL 영토 우리 영토라고 하는 선언문을 내자는 거예요. 예. 아니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다 뛰어넘어서 무슨 그런 결의를 또 해요. 근데 새누리당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봐. 민주당은 저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걸 보니까 예. NLL 수호의 의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가버려요. 자, 원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까지는 좀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에 누구든 좋으니까 예. 그 맞짱 토론을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근데 이 양반들 잡혀있던 맞짱 토론도 다 폐기시키고 따로따로 인터뷰를 하게 진행을 해요. 네. 물론 그 자신들이 뭐 피곤하고 저는 배지가 아니고 자신들은 배지니까 뭐 이렇게 대화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게 1대1로 앉아서 얘기를 하면 자신들의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가요. 그리고 그쪽이 스피커 훨씬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맞장구를 칠 일이 아닌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이렇게 성명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지하게 차분하게 토론해야 된다. 토론에 나와라.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전술이 이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뭔가 문제가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그럼 그 박 대변님께서 제시하셨던 것을 당 차원에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1대1 토론 또는 뭐 1대1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 이게 중요한 국위의 문제라면 대변인 성명으로 한번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맞붙어서 얘기하자. 이렇게 그런 것을 지속적이고 좀 더 강하게 제기하면 어떨까요? 예, 그 부분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튼 저희는 뭐 음원 파일을 공개하는 행위가 예. 적어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있을 수 없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예. 그런 일을 그냥 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개하자고 얘기하고 이걸 마치 민주당 협박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는 서상기 위원장은 거의 뭐 이렇게 그 경로당에 별 의미 없이 와가지고 뭐 바둑 두면서 하시는 얘기 정도를 막 그냥 하고 있고 좀 정리해서 얘기하는 분이 그 윤상현 네. 원내수석 부대표인데 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2대2로 들어가서 듣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뭐 들어서 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좀 확인하자는데 텍스트로 써놓은 걸 보고도 서로 생각이 다른데요. 예. 그거를 음성으로 듣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그 국민들은 기초노령연금은 공약 파기 행위고 분노하고 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거는 현실을 반영한 나라의 장래를 염려한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음성 파일을 들으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2대2의 논쟁은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결국 정문원 의원의 그 이른바 그 폭로 국민들이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발췌록을 동원을 합니다. 발췌록을 동원해도 국민들이 별로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원본을 깝니다. 원본을 보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대통령 그런 말씀 안 했잖아요. 하고 의견이 더 훨씬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하냐고 그러냐면 음원을 까자고 그럽니다. 음원을 공개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면 이제 어쩌겠습니까? 돌아가신 두 분을 모셔다 놓고 대화를 다시 하도록 해요? 증언을 들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아마 북이 가지고 있는 거 달라고 그래보자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이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 새누리당 이적행위라는 게 말이 됩니까? 기왕에 대화록이 공개된 것이 있고요. 그것과 음원 파일 또는 그 음원 파일을 풀었었다는 삭제됐다는 그 초안 그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 아닙니까? 검찰의 확인 내용이죠. 예. 그렇다면 이미 대화록이 공개돼 있는 마당에 음원 공개는 뭐 공개가 안 됐던 걸 공개하는 것보다는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요? 세 개를 그냥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검찰은 이미 다 확인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 음원을 굳이 공개하는 것이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냐 이 말씀에 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반대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네. 추가로 음원 공개하는 것이 왜 국익을 해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어도 윤상현 윤상현 의원이 했었던 방식도 마치 무슨 통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게 넘겨준 그 발췌본. 예. 30분 만에 기자들이 다 입수해서 공개돼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고 그러면서 원본 전체를 다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거를. 예. 음원을 공개했을 때 특히나 뭐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고요. 이거 관례도 없는 행위지만 북으로서는 자신들의 뭐 최고 지존이라고 또 요즘 표현하대요. 최고 존엄. 존엄. 예. 지존, 원톱 이런 분들이죠. 이분이 고인이 됐죠.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목소리가 공개되고 흘러다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글쎄요. 이 언급만 해도 저렇게 난리인데. 그 남북 관계를 고려한다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분만 따로 이렇게 편집해서 공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굳이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예. 세계본이 있다면서요. 검찰은 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뭔가 예. 의미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고 파악하면 되잖아요. 우리 열람위원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 하면 되지. 그걸 정리하면 되지. 무슨 새로운 논쟁과 정쟁이나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나서는 건 우리 노종면 앵커께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거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들으면 공개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확실히 정리할 수 있잖아. 근데 저분들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리가 아니라 이 일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일이 증폭돼야 최동욱이 문제도, 그리고 진영의 문제도, 기초노령연금의 문제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16개의 민생 공약과 관련된 후퇴 파기, 이런 문제도 다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가는 거, 남의 장단에 맞추지 않는 거는 민주당으로서는 굳건히 지켜나가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의 화음 따라가다 보면 자기 화음 놓치거든요. 네. 소프라노가 테너 쫓아가고 이럴 수 없잖아요. 예. 제가 평소에 놓치는 게 많습니다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제 생각으로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청취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여쭙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괜히 괜한 얘기를 아니에요. 예. 자, 이 김무성 의원하고 권영세 주중대사의 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고발인 조사를 이미 받았어요. 네. 그럼 이제 피고발인들 불러다가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이게 약간 쪼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7월 7일 날 고발을 했어요. 근데 예. 그건 진도 안 나가고 7월 25일 날 한 새누리당 쪽 내용은 755만 건까지 다 뒤져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급행료를 지불했나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희로서는 참 억울하고 답답하죠. 검찰을 자기들 마음대로 저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사팀이 다른가요? 수사팀은 다릅니다. 네. 수사팀이 다르니까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는데요. 검찰이 서로 다른 사건도 이렇게 어떻게 기소할지를 서로 조절을 하고 내용도 조정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 동전의 양면에서 한쪽 면만 열심히 닦고 있으면 잘못하면 빵꾸 난다는 걸 알 텐데 열심히 한쪽 동전의 한쪽 면만 닦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땐 검찰의 의도가 있는 거다. 이것이 서로 자기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예.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또 박원순 문건, 이른바 박원순 문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 종결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대화록 이 사건과 관련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기소자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좀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최동욱 검찰총장 낙마 사태 이후, 그러니까 이른바 축출 자리를 내놓은 이후에 이뤄진 일련의 사건들인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지금 최 총장이 사퇴한 이후에 좀 흔들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정확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동욱 찍어내기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검찰에게 얼차례를 한 거라고 봅니다. 네. 차례차례 유지하도록 하고 정권의 신여로 다시 검찰을 전락시킨 행위라고 보고,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신호를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게 그 사후에 좀 겁을 먹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공안 2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그 최동욱 총장을 찍어내는 과정, 이른바 찍어내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어떤 연루가 돼 있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된 인물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정보, 새로운 정보를 민주당이 갖고 있는지요? 그게 주로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하고 또 그 국감이나 이런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공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크게 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채로 좀 지나간 게 있는데 엊그저께 검찰이 무혐의로 그 박원순 제안문건을 무혐의로 이제 기소하지 않으면서요. 예. 동시에 한 게 하나 있죠. 그 국정원에 이제 그 이종면 차장인가요? 그분하고 이종명 차장하고 또 경찰의 한 간부를 이제 그 고발을 했죠. 예. 이제 그 기소를 예.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재정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1%가 안 돼요. 그 재정 신청을 받아들인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건 없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수사는 딱 해가지고 잘했는데 기소가 엉터리가 된 거예요. 황교안과 최동욱 간의 이런 마찰, 청와대의 그 버티기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국은 선거법으로 기소를 하되 불구속이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은 아무도 처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꼭 잡아넣어야죠 했었던 사람들. 5명이 있었죠. 네. 네. 그중에 그 재정 신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2명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졌고요. 네. 기소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재판부가 잠깐 쟤네들도 데려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들어올지 말지는 그거는 검사들이 알아서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두 사람도 내가 볼 땐 죄가 많으니까 들어와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거의 있지 않은 재정 신청을 받아들인 이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유죄가 분명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사과하라고 그러냐 자꾸 이렇게 버티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최동욱을 찍어내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거를 재판 결과를 무죄 만들려고 하려는 거 아니냐. 이걸 대단히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예. 이 일종의 검찰에 대한 신호, 사법부에 대한 신호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만큼은 왔구나 했던 건 그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저희들 내부 평가가 와, 그래도 이게 사법부 양심이 살아있는 건 확실하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재판이 우리한테 많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고 검찰이 여러 가지 그 권력의 신여로 다시 전락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빛들은 있다. 네.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시간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